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가 정말 국내 최고의 원자력 국책연구시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류의 사고들이 너무 잦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집단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달 30일에 발생했는데 시민들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원자력 안전당국은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알려진 건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주변 주민들은 이를 신속히 알 권리가 있고 그래야만 만일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연구원의 모든 연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누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원자력연구원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제는 양치기 소년의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출 원인을 찾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유감을 표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연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자 4명과 같은 팀이었던 교사 6명이 어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생존 교사들은 날씨가 맑았는데 하산하는 도중에 갑자기 눈사태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의 유력 건설사가 비자금을 만들어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의원 측에 기부했다는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건설사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했습니다. 법망을 피해 회사 돈 5천만 원을 후원한 혐의인데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 유성갑 출마가 유력했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4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논란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에 대해 총선 후보자 적격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 국립대학교들이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 공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세종시 도담동 주민센터에는 20일 오후 익명을 당부한 한 시민이 찾아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700만 원과 상품권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국내 첫 신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세종시 도로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승객 수송 규모나 제시간에 딱딱 도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로봇손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한계로 지적되어온 소형화에도 성공해 가위 등 일상도구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외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인공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누출되는 일이 벌어졌죠. 정 기자, 어디서 어떻게 누출 사고가 난 거죠? 네, 그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토양에서 지난달 30일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검출됐는데요. 이 농도가 킬로그램당 25.5 베크렐이었는데 이 최근 3년간 조사된 평균값보다 약 60배 높았습니다. 네. 이 연구원 내부에선 이보다 더 높은 138 베크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원자력연구원이 우수관로를 따라 조사했더니 세슘 134를 비롯한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수분을 태양열로 증발시키는 시설 주변에서 자연 상태의 10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나와 이곳이 발원지로 지목됐습니다. 예, 이 방사성 물질이 연구원 외부의 하천 토양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일단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연구원 우수관을 통한 추가 노출을 막기 위해 이 외부 우수관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여기에 우수관 주변을 파헤쳐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이 누군가 방사성 물질을 버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석 달간 CCTV를 분석해 조사 중입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조사팀을 급파해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유감을 표명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예, 시설물 화재에다 방사성 폐기물 분석 오류, 하나로 시운전 정지.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까지 누출이 됐다니 시민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 기자, 대전의 유력 건설사가 비자금을 만들어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의원 측에 기부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건설사 대표와 임원을 기소했죠. 네, 앞서 지난해 9월 30여 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 이 대전 서구의 한 유력 건설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 검찰은 이 자료를 기초로 불법 정치 후원 혐의를 확인하고 이 건설사 대표 47살 A씨와 이사 48살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 A씨 등은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꾸몄는데요. 이렇게 비자금을 만든 다음에 2018년 5월부터 12월 사이 이은건 의원 후원회에 3천만 원, 허태정 시장 후보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각각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인인 회사 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보낸 다음에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라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 현행법에선 법인 돈으로는 정치 후원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보좌관 C씨가 이 건설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보고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렇게 법망을 피해 회사 돈 5천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대가성은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면서요. 또 다른 건설사들도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가 함께 적발이 됐다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검찰 측은 유력 건설사의 불법 후원 조사 과정에서 이 허태정 시장 측의 후원회나 이 선거 캠프 관계자의 돈을 받는데 관여한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허 시장과 이 의원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두 명 모두 정치 후원금이 불법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알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후원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허 시장 측에 법인 돈 1,000만 원을 기부한 다른 업체 대표와 임원 2명, 그리고 이은권 의원 측에 타인 명의로 총 1,600만 원을 후원한 2개 업체 대표를 포함해 이 4명에 대해서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다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후원금의 대가성과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이은건 의원 측은 불법 후원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 조만간 반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허태정 시장 측은 후원받은 돈이 불법 자금인지 알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건설사 측은 언론에 발표할 입장이 없다고 이 말을 아꼈습니다. 예, 소금을 먹으면 물이 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 이렇게라도 보험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새벽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4명의 교사와 같은 팀이었던 교사 6명이 귀국을 했죠. 정 기자, 생존 교사들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눈사태가 났다고 증언을 했다면서요. 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4명의 교사와 트레킹에 나섰던 교사 6명. 어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공항에서 한 교사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전날 눈이 많이 내려 하산을 결정했지만 내려올 땐 날씨가 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4명과 뒤따르던 교사들은 불과 6m 간격을 두고 걸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이 귀국한 교사 6명 중 4명은 이 병원에 들려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은 뒤 귀가했는데요. 아직도 네팔 현지에선 네팔군 수색대 등이 눈을 파헤치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이틀째 열감지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네팔 포카라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3명은 헬기를 통해 사고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6m가 아주 먼 거리가 됐군요.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그 어저께 그 밤 8시 30분쯤 그 천안시 직산읍의 한 도로상에서 그 신호 대기 중인 그 시내버스를 한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승용차 운전자 그 한 명이 숨지고 그 이제 버스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에서 설맞이 특별 판매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한우와 과일, 한과, 곶감, 떡, 김 등 도내 우수 농특산물이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설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늘 천안 종합터미널 및 전통시장 등 36곳에서 각종 홍보물과 주택 화재 경보기, 소화기 등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0년 제1차 사회적 기업을 공모합니다. 최대 5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척추와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천안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주거환경 재생사업을 펼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합니다.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늘 응답하라 중앙로 윈터로데오 행사를 개최합니다. 출발점은 부수산 입구 맞은편 옛날 대학 돈가스 매장입니다. 먼저 이곳 본부에 들러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10개 매장을 방문해 미션 대결을 하고 빙고판 한 줄을 완성해 오면 상인들이 준비한 푸짐한 경품이 쏟아집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 남부 지역에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린 뒤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논산 13도, 세종 12도, 홍성 10도, 아산 당진 9도 등 9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대전은 보통, 세종과 충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1도로 전망돼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대목을 기대하며 즐거워야 하지만 실상은 경기 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6월 말 대규모 아울렛을 시작으로 대형 쇼핑시설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유성구와 해당 유통업체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생색내기가 아닌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의 대형 쇼핑시설에 줄줄이 입주,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이광진 기획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경기 침체와 불황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실태가 어떻죠? 예,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경제 성장은 저성장 기조에 이미 들어가 있고, 네. 또 지역의 어떤 산업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좀 불균형의 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중소상인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생존의 위기에서 처절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소비자들의 적당한 소비가 있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직접적 피해가 중소상인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폐업이나 업종 변경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에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다가 뭐 지역에서 보면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우리가 또 소비자의 선택권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동원되면서 대형 유통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은 몰락의 길로 이미 접어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자칫 멀지 않은 기간에 우리 지역의 중소상권이 몰락하지 않냐는 이런 좀 걱정스러운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간판 바꿔다는 모습 자주 봅니다. 예. 그만큼 폐업도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전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1.6%. 이게 광주와 울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대전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특히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일 먼저 우리 대전 지역의 산업 구조의 어떤 구조에서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중심 사업인 이런 이제 지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네. 좀 상황이고요. 또 대형 유통점들과 관련해서 대형 유통점 입점이 되면은 뭐 관광객들이 많이 대전에 올 것이고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고 또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파이를 키우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끊임없이 개발 정책들을 지금 내오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의 그 충청 지역의 어떤 거점적으로 보고서 먼저 확보하고 또 시장을 선점하려는 재벌 유통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되고 마지막으로는 중소상인들 스스로도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력 키우려는 그런 그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전에서 그 대형 유통 대기업들이 또 서로 간의 경쟁도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6월 말 대전 유성에 그 대규모 아울렛을 시작으로 그 대형 쇼핑 시설 입주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역 소상인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 반응은 어떻죠? 이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이제 대형 유통점들이 쭉 들어오게 되는데 대전 전체의 생활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중소상인들은 이런 개발이 결국 우리 지역의 중소상권을 몰락시키지 않겠냐. 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을 통한 대형 유통시설의 입지를 좀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이게 가장 큰 규모고요. 네. 또 일부는 주변에서 이제 그 이해관계 품목들을 취급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올 때 주변 분들의 그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입점을 이제 약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부에서 이렇게 또 찬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생협력 기금이나 뭐 상생협력 발전 기금 네. 뭐 이런 것들의 조성을 요구하면서 그 실행 여부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일부 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상인들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네. 일부 상인들의 경우에는 오래도록 이제 피해 의식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상인들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전에 잇따른 대형 쇼핑 시설 입주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소상인들의 반응처럼 기존 골목 상권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현재 그 피해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죠?
글쎄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이제 정부의 어떤 출연기관에서 조사들을 해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대형 그 쇼핑몰들은 그 지역 주변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매출 감소인데요. 네. 대형 복합 쇼핑몰 형태의 아울렛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피해가 제일 심각한 것이 예상외로 그 주변 지역이 아니고 네. 반경 한 5km에서 10km에 위치한 상가들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피해 규모가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최대 한 50%에서 작게는 뭐 5% 정도까지. 그리고 뭐 피해의 범위가 최대 한 20km, 30km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형 쇼핑몰의 그 상권은 굉장히 넓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요즘은 자동차를 갖고 가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기존 골목 상권의 피해와 관련해서 유성구와 현대 아울렛이 그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걸 맺었는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지원, 지역 맛집 조성, 로컬 푸드 매장 입점 등 18개 과제를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상생협력 방안 발표했는데요. 네. 지역 중소상권이 피해를 입는데 지역 중소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은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그 상생 방안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례 보증금 지원이나 로컬 푸드 매장 입점,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 네. 벼룩시장 지원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 입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무슨 도움을 받는 것인지 네. 도저히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고요. 네. 결국은 현대아울렛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방안이 허가 이전에 나와야 된다 했었는데 그 외면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업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생색내기용으로 상생의 협약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뭐 이벤트성도 강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상생 협력 방안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물론 부족하지만 이번 현대 아울렛 입점과 관련된 상생 협력 방안에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보완책을 논하려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무한 상황에서 보완책 논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상생 협력이 된 것들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어떤 시혜적 측면에서 조금 내놓는 뭐 예를 하나 든다면은 아이들 뛰어놀고 있는 공간에 어른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뛰어놀면서 네. 아이들 다칠 것 같으니까 내가 비상약 준비해 놓게 예. 이것을 가지고 상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아울렛도 그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부분은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쇼핑몰과 아울렛은 대규모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건데요. 쇼핑센터, 백화점의 차이를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쇼핑센터도 됐다가 백화점도 됐다 하거든요. 네. 뭐 이게 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나 관련 부처들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시기를 항상 놓친다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들 규제가 지금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법률을 만드는데 한 10여 년 이상 걸렸는데요. 네. 그 사이에 대규모 점포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과를 앞둔 법률이 신도시 지역에만 그 신규 입점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미 도심 상태는 또 포화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통과되더라도 쇼핑센터와 아울렛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또 그걸 하다 보면 아마도 그 시기에는 아울렛이나 쇼핑몰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지역 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범국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책을 좀 내놓고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너무 늦다 보면은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인허가 이전에. 그렇죠. 네. 그리고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법률만 내세우면서 지금 내가 할 게 없다 하는 입장인데요. 네. 현재 있는 법률들을 가지고도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적 쌓기용으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인 시민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서 좀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대형 쇼핑 시설의 줄줄이 입주,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대전 경제정의 실천연합 이광진 기획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중국 춘절 앞두고 우한 폐렴 공포 확산, 중도일보는 충남도민 4명 우한 폐렴 확진자 접촉, 이러한 제목들을 각각 달고 중국 춘절을 맞아 국내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는 등의 소식들을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연유 없는 정치란 타이틀로 총선을 앞둔 올해 설 명절이 예측 불허 충청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생뉴스는 설 연휴에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